예, 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과 직업 3탄으로서 꿈과 CCTV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있잖아요. 예, 꿈과 몰래카메라 있잖아요. 예. 그 CCTV의 공통점은 뭘 말하시는가요? 우리 아파트 같은 데 CCTV 있죠? 예, 예. 그 왜 설치하죠? 그러니까 조금 좀 뭔가가 확인하기 위해서 도둑 같은 것도 막고 그런 도덕적인 행동을 규칙을 막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확인하려고. CCTV라는 것은 주로 은행이라든지 우리는 네네. 요즘 범죄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자신도 모르게 찍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마음을 그것을 찍혀가지고 이것을 판독을 하려고 우리가 CCTV 마찬가지로 꿈은 우리 마음을 찍기 때문에 이게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게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거기에 깊은 내용이 있다마는 예.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 거를 생각이 마음으로 가는가요? 생각하는 것이 예, 지금 우리가 생각을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예.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뭐 생각을 한두 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 살아보면 수도 없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고민을 하면 이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결하면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럼 이 고민이 꿈으로 나타나거든요. 아.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몰래카메라 같이 나도 모르게 그 고민의 우리 생각을 하는 것은 형체가 없잖아요. 예. 꿈으로서는 영상을, 그리고 화면을 뭐 TV 같이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내 마음이 저런 식으로 움직이구나 하는 것을 영상물로 보거든요. 예를 네. 들어가지고 애가 그 임신한 아줌마가 있잖아요. 네네. 자기 뱃속에 애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뭐 옛날 같으면 헛구역질 한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예. 요즘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면. 다 애 노는 거 형체까지 다 보이죠. 네네. 마찬가지로 꿈이 그렇게 세밀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면 불안한 마음이 그대로 찍히는 거죠.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근데 있잖아, 꿈은 예. 무엇을 몰래 이렇게 찍나요? 그런 일상생활에서. 꿈은 자기 우리가 보면은 그 예. 구름 있죠. 예. 구름 날씨가 더우면 수증기 올라가 구름 되죠. 예. 마찬가지로 내가 고민 걱정이 수증기 같이 올라가 가지고 네네. 그 찍혀가 구름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 내 고민의 덩어리 불안이잖아요. 네네. 불안한 요소를 마음을 그대로 찍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집 가정마다 다 사는 게 비슷비슷하지만 틀리죠. 그래도 또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요소가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걱정,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걱정,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걱정, 어떤 사람은 소송에 걱정, 각각 틀리는데 그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 또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네. 여름 구름은 뭉게 구름, 가을 구름 쪼개졌고 뭐 또 이렇게 뜻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보고 판독을 해내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꿈에 찍힌 내용이 마음이라면은 예. 꿈을 통해 무엇을 사용을 하나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그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 우선 그 불안하면 불안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죠. 예. 불안의 원인은 뭐 예를 들어 이거는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면은 뭐 때문에 원인이 돼가 불안하다. 예. 그러니까 원인을 찾으면 우리는 호박씨를 보면 이렇게 심잖아요. 네네. 그럼 sak이 안 나면 이 호박씨를 파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썩어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건 물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이건 날씨가 추워서 안 되는구나. 예. 이건 새가 쫓아 먹어서 안 되는구나. 이런 원인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원인이 아무렇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sak이 안 나면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봄이 덜 됐다든지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오늘 시간을 좀 기다리면 되겠구나. 요거는 물을 좀 부어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꿈으로서 선택 있잖아요. 네네. 내가 부동산을 사는데 상가를 사는 게 좋을지 주택을 사는 게 좋을지 뭐 안 그러면 건물을 사는 게 좋을지 이것을 꿈으로 선명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주로 원인을 밝히는 것과 선택을 하는 데 가지고 꿈을 사용하는 게 마음의 어떤 활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이 한두 가지만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예, 고민이 여러 개 되는 사람은 예. 이제 똑같은 꿈을 꾸어도 그 세 가지로 다 푸나요? 그 중에서 제일로 고민을 먼저 풀어야 되나요? 전부 다 풀 수가 있죠. 전부 다요? 우리가 그 자동차를 어. 타면 로타리 갈 수 있죠. 그렇죠. 로타리 가면 사방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방 길이 있죠. 하루에 내가 10가지 일이 있다 그러면 5분 길에는 A 길을 가고 다음에는 B 길을 가잖아요. 네네. 그럼 가까운 것부터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중요한 것부터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내가 꿈을 꾸면은 내하고 연관되는 사람이라든지 내하고 연관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미리 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하고 연관이 되고 현재 연관이 됐다가 또 며칠 후에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내용이 상징성이라면 상징성이 이제 꿈이라면은 예. 어떻게 해몽을 하나요? 우리가 수학을 풀기 위해서는 곱하기 할 때 곱하기 기호를 쓰고 나누기 할 때 나누기 기호를 썼죠. 네네. 더 복잡한 것은 우리가 루트라든지 안 그러면 시그마라든지 인테그랄이라든지 이렇게 미분 적분이나 복잡한 것도 많거든요. 안 네. 그러면 삼각함수를 쓴다든지 하듯이 네네. 꿈을 풀기 위해서는 역학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것과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안으로 드러난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을 조립을 하는 그런 방법, 특수한 방법을 많이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기법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상경성을 풀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예를 들어가 보면은 그 생물학자는 생물에 잘 알고 과학자는 과학 쪽에 능하듯이 있죠. 꿈풀이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도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종합의 마음의 그 표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로 역학을 그 껍데기 1차적인 방정식을 풀어내고 네네. 그 다음 자연법칙을 2차적인 방정식을 풀어내고 그 다음에 마음의 어떤 분석을 수많은 사례를 봐야 되거든요. 예예. 저는 꿈을 한 3만 가지 정도 꿈 사례를 풀어봤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공통점도 있고 공통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누구라도 에디슨이 전구 발명할 때 6,000번의 실험을 했다 하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실험을 많이 해야만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실험을 많이 한 결과가 예. 다방면에 여러 사람들의 심리를 거기에 맞춤식으로 이렇게 풀어주신다는 그런 얘기시네요. 예, 그렇죠. 단순하게 풀이하는 것보다도 원인을 아까 불안하면 불안한 원인이 있죠. 네네. 원인을 분석을 통해 해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그럼 예를 들어 호박씨를 심는데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 좋다든지 해서 대치를 할 수 있죠. 네. 원인만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예. 흉목을 길목으로 만드는 씨앗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좀 전진적인 거죠. 예. 여러 가지로 오늘 교육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그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